오케이. 자, 우리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도 우리 형용사 시작할 때 제가 형용사란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주어를 설명을 한다라고 두 번째 용법이 있었죠. 크게 형용사는 그 두 가지로 용법이 나뉘고요. 우선은 한정적 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만 하세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아시는 형용사가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줄 때 그 아이가 한정적 용법.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의 바로 앞 또는 뒤에 위치한다. 자, 왜 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형용사는 거의 99.999999% 명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thing이라고 끝나는 애들 있죠. something, anything 이런 식으로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이 왔을 때는 형용사가 그 아이들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차가운 것 좀 줄래? 차가운 것 좀 줄래? 뭐 그런 표현 하실 때 Hey, can you give me something cold? 이렇게 얘기하죠. Can you give me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이 아니라, 오케이? 그런 식으로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exception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한다.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자, 그럼 이 소녀라는 명사를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면서 끝내겠네요. She is a pretty girl. She is a girl. 그녀는 소녀예요. 어떤 소녀예요? 예쁜 소녀예요. 이렇게 그냥 형용사가 올 때는 우리 관사 뒤에 붙습니다. 관사가 맨 앞으로 와요. She is a pretty girl. 오케이. 한정적 용법에만 쓰인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는 주어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주어 바로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격 보어 자리에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니퍼는 예뻐요. 어떻게 표현해요? Jennifer is pretty. pretty. pretty 있었잖아요. 근데 그 pretty 뒤에 명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She is pretty. 끝. 그럼 그 pretty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니퍼라는 주어를 뒤에서, 동사 뒤에서 굉장히 소심하게 꾸며주고 있는 아이였어요. 어쨌든 주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한정적 용법, 그러니까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거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서술적인 용법인 비동사나 뭐 그러한 동사 뒤로 가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꾸며주는 역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Jennifer is pretty도 괜찮고 Jennifer is a pretty girl. 그래서 그 girl을 꾸며주는 그러한 상태도 괜찮고 대부분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용사들은 한정적 용법에서만 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명사 바로 앞이나 뒤에서만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격 보어로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를 간접적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들은 단지 청소년일 뿐이다. 자, 여기서의 그 단지라는 표현. mere. They are mere teenagers. 그들은 단지 청소년일 뿐이야.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mere이라는 것이 teenagers라는 나이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인데 단지라는 느낌을 얘가 살리고 있고요. 얘처럼 teenager처럼 명사 바로 앞에 위치를 해야지만 쓸 수 있고 예를 들면은 teenagers are mere. 청소년들은 단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 말로서도 벌써 안 되잖아요. 그래서 mere 같은 애는 한정적 용법에서만 쓰인다. 그는 그의 자켓에서 안주머니를 찾았다. 자, 여기서의 그 안주머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inner pock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nner, 안쪽에 있는 이라는 표현인데 이 inner이라는 형용사도 pocket 같이 명사 바로 앞에 위치를 해야지만 꾸밀 수 있는 아이고요. The pocket is inner. 이거는 안 돼요. 주머니는 안에 있다. The pocket is inner. 안 됩니다. inner는 저술적 용법으로는 쓰일 수 없어요. He was looking for. 자, look for 하면은 찾다. The inner pocket
on his jacket, 자기 자켓에 붙어있는 inner pocket, 안주머니를 막 찾았던 거죠. 내 안주머니 어디 갔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inner 같은 아이는 우리가 한정적에서만 쓰인다. 모직물은 요즘 사기가 매우 힘들다. 자, 이 모직물이라는 표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wool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wool. 그래서 woolen goods라는 것이 상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oolen goods 하면은 울로 만든 상품이란 뜻이고요. 그럼 모직물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woolen도 마찬가지로 goods 같은 명사 바로 앞에서는 가능하지만 the goods are woolen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It is very difficult to buy woolen goods 이런 식으로 명사 바로 앞에서만 쓰자. 그 범죄자는 나무 상자에 숨어 있었다. 자, 그럼 이곳에서 같은 경우는 나무 상자라는 표현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어떻게 합니까? The criminal, 그 범죄자는 숨어 있었습니다. Was hiding in, 어디 안에 숨어 있었어요? A wooden box. 자, wooden 하면은 나무로 만든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woolen과 마찬가지로 wooden이라는 표현도 있는 나무로 만든, 나무 재질로 된 이라는 형용사.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box 같은 명사 앞에서는 쓸 수 있지만 the box is wooden은 안 됩니다. 서술적 용법은 쓸 수 없다. 자, 그 금왕관은 도난당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금왕관의 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물은 그 다음에 이 아이까지도 약간 그 재료를 나타내는 이러한 아이들이 좀 특징적으로 많이 한정적 용법에서 쓰이죠. The golden crown was stolen, right?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진 그 crown 왕관은 was stolen. 도난 당했습니다. The golden, 그래서 이러한 golden도 the crown is golden은 안 됩니다. The golden crown만 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을 외부 세계와 혼란스러워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딱 보시면 외부 세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inner pocket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inner는 안쪽에, 그럼 외부라는 거는 우리가 oute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drug addict,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선생님들. 마약 중독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drug addicts, drug addicts. 자, 그 다음에 be confused with는 헷갈려 하다. are confused with, 뭐랑 헷갈려 해요? themselves. be confused with A and B 이렇게 하거든요. themselves랑 뭐를? the outer world. 그 외부 세계랑 자신을 좀 헷갈려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outer world라는 표현, 이 outer이라는 아이는 world 같은 명사 앞에서는 가능하지만 자기 혼자서 쓸 수는 없어요. The world is outer.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는 그 윗 입술을 깨물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outer, inner과 마찬가지로 위에의 라는 표현 쓰실 때 어떻게 갑니까? He bit his upper lip. upper lip에서 lip 앞에 upper이라는 아이가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이란 느낌을 살려주죠. The lip is upper는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한정적 용법에서 쓰이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셨다면 그럼 이제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다. 주격 보어로 쓰였다. 주격 보어가 뭐야? 나중에 문장의 형식 가시면 다시 보실 거예요. 어쨌든 주격 보어로 쓰여서 보통 비동사 같은 아이들 뒤에 위치를 하면서 그 아이가 간접적으로 명사 주어를 꾸미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팅은 매우 흥미로웠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그 미팅은 동사. 선생님들 저랑 나중에 영작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동사 먼저 찾으세요. 동사는 맨 끝에 있어요. 근데 동사 맨 끝에 있어서 왔더니 뭐가 있냐면 흥미로웠다가 있단 말이에요. 흥미로워? 흥미롭다는 건 동사가 아니죠. 걔는 형용사란 말이죠. interesting, 형용사잖아요. 아니 그럼 얘는 지금 형용사인데 왜 제니퍼는 동사가 뒤에 있대? 자,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 형용사가 있다. 또는 문장의 맨 끝에 명사가 있다. 제니퍼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로 끝난다. 명사이다 또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끝날 때는 비동사가 그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 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미팅은 비동사 흥미롭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The meeting was 비동사
very interesting. 이렇게 형용사를 비동사가 끌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헷갈려 하시니까 좀 잘 보세요. 어쨌든 이 very interesting이라는 아이가 동사 뒤에 붙으면서 저기 멀리 있는 주어를 멀리서 꾸며주고 있네요. 그쵸? 이런 것들을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책이 매우 지루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거는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이 길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형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이 어떻다는 거야? 지루했다는 거잖아. 얘는 아까 미팅이 흥미로웠던 거고 얘는 책이 지루한 거죠. 근데 책이 주어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은 동사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가 주어 동사입니다. 뭐를 알게 된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형식이에요. 목적어, 책이 지루하다. 그래서 지루하다라는 것은 이 책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는 목적 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장의 형식들 다시 보시고 어쨌든 이 아이가 이 책이라는 아이를 간접적으로 꾸며주고 있었죠. 목적격 보어로. They found the book very boring. 자, 여기서 아니 왜 boring이라는 게 book 뒤에 왔어? 왜 뒤에 왔냐면은 얘는 지금 very boring book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the book이 very boring 해라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해라는 우리 오형식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뒤로 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They found the book very boring. 사실은 이 표현이나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어. It was a very boring book. 그것이 굉장히 boring한 book이라고 생각했어.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정적 용법으로 가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boring이나 interesting 같은 아이들은 서술적도 괜찮고 한정적도 괜찮고 둘 다 같이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한정적에서만 쓰였던 애들 생각나십니까? mere, woolen, wooden, golden, upper, outer, inner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명사 앞에서 바로 수식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다. 자, 선생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다라는 수거 아시죠? 구문 아시죠? 어떻게 갑니까? be afraid of 이렇게 간단 말이지. 걔는 항상 be afraid of로 쓰여야 돼요. afraid는 혼자서 쓸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afraid girl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afraid는 항상 비동사 뒤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적 용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They were afraid of planes. afraid 두려워하는 그들, afraid them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가 들어왔을 때 이미 깨 있었다. 자, 깨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도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be awake라는 표현을 쓰여요. 근데 이 awake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서 주격을 주어를 꾸며준 역할을 하는 것만 가능하지. 이 awake가 뒤에 명사를 바로 가져와서 awake girl, awake boy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정적은 안 된다. I was awake already when he came in. 그가 들어왔을 때 이미 깨 있었습니다. 그 사고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자, 여기서 살아있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거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She was still alive. 이 alive라는 표현도 꼭 비동사 뒤에서 간접적으로 서술적만 가능하고요. alive girl 이런 거 안 돼요. Even after the accident. even 붙이면 뭐뭐조차. 그 사고 후조차 그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 alive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living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a living lion. living 하시면 살아있는. 그럼 살아있는 사자가 was caught.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란 표현을 하시고 싶으면 alive 쓰지 마시고 living을 가시고요. 비동사 뒤에 가실 때는 alive라는 표현이 가능했다. 오케이? 자, 그럼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아이들이 있었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아이들이 있었고 한정적 용법에도 서술적 용법에도 같이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있었고 그럼 이제는 뭐냐면 한정적 용법도 쓰이고 서술적 용법에도 쓰이기는 하는데
어떤 용법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실게요. 자, present라는 표현. present. 자, 이것이 He is the present president of Korea.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명사 바로 앞에 대통령이라는 명사 바로 앞에 붙은 한정적 용법이잖아요. 그때는 뜻이 현재의라는 해석이 됩니다. 현재의. 그는 한국의 현재 대통령이다. 그쵸? 그런데 everybody was present when the meeting started.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뒤에 명사가 바로 와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있으면서 everybody를 간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죠. 서술조 용법인데 이렇게 서술조 용법으로 하게 되면은 뜻이 출석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한정조 용법일 때는 현재의, 비동사 뒤로 오게 되면은 출석하다. 오케이? 자, certain이란 표현도 The stone was discovered at a certain town. 그 돌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town이라는 명사 바로 앞에 위치했죠. 그러면은 어떤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어떤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아이가 비동사 뒤로 가게 돼. I am certain. 이렇게 서술적으로 되면 그때는 뜻이 확실하다, 확신하다. I am sure. 같은 표현이죠. I am certain that she stared at me. 나는 그녀가 나를 째려봤다라고 확신해. 오케이? 그래서 뜻이 또 달라졌네요. 어떤과 확실한. 자, late 또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My late grandfather was once rich. 자, 이런 식으로 grandfather 같은 명사 앞에 바로 late이 붙게 되면은 이거는 고인이 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이란 표현이 아닙니다. 고인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거죠. 그래서 my late grandfather was once rich. 한때는 부자셨었어. 고인이 되신 분이. 어쨌든 고인이 된. The student was late for class. 이거는 아시죠? be late for 하면은 보통 비동사 붙게 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늦은, 지각한 이란 뜻이네. 그래서 수업에 학생은 늦었다. 오케이? 그래서 뜻이 완전히 달라졌죠?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 많이 이제까지 보셨던 건데 제가 2번이나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나 또는 분사 같은 것들을, 분사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었고요. 그러한 애들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살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 보실게요. 자, 노인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old people 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시면 돼요? The old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we should respect the old. 아시겠죠? The old people 또 넣지 마시고요. 더가 people을 없애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같은 뜻이다. 자,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야. 자, 이거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일부러 가져온 건데 부자들이란 표현 하시면 rich people 또 바꿔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The rich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the rich 한 다음에 이제 비동사를 넣으려고 봤더니 the rich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연히 복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The rich가 뭐랑 같은 뜻이라고요? rich people가 같은 뜻이라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수 취급을 하셔서 뒤에는 꼭 복수 형태의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수 동사를 잡아주셔야 돼요. The rich is 하시면 안 돼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더에다가 형용사 붙으면은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에다가 형용사 붙으면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이런 경우들. 선 아시죠? 선한 것. 미, 아름다움. 미, 항상 함께 오는 건 아니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값 한다 보통 그러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예쁘거나 아니면 잘생긴 사람들은 꼭 그렇게 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선과 미가 항상 함께 오는 건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선과 미라는 이런 추상명사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The good 하면은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뜻을 잡는 거야. And the beautiful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을 잡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명사 어디 갔어 명사. 지금 얘가 형용사니까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관사가 있다라는 건 명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조금 예외적인 거죠. 명사가 없이 관사에다가 정관사에다가 형용사만으로 추상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Do not always go together. 그래서 굳이 이거를 추상명사를 바꾸자면 goodness and beauty do not always go together.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the good and the beautiful 이란 표현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언제나 미스터리하고 매력있다. 자, 이것도 알려지지 않은 것 the unknown.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넣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뭔가 추상명사를 잡아주시고 the unknown is always mysterious and attractive. 자, 여기서 지금 보이십니까? 얘는 지금 딱 봐도 단수 취급한 거잖아요. 왜? The unknown은 unknown people이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복수 보통명사 그러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추상명사를 잡은 거잖아요. 추상명사는 단수 취급 생각나십니까? 선생님들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을 일반화 보통은 하시죠. 제니퍼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명사 다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the unknown은 추상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그럼 얘는 왜 두예요? 더스가 아니고. 왜냐면 지금 추상명사 2개 있으니까. 추상명사 셀 수 없지만 2개 있으니까 그때는 복수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는 단수 취급한다.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진실이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 됐다. 자,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어떻게 가냐? It is unfortunate, 안 됐다. That the true. true가 지금 형용사잖아요. 정관사 뒤에다가 형용사 붙이면서 진실이라는 추상명사화를 한 거죠. Does not 해가지고서는 단수 취급, always win. The true는 굳이 말하자면 뭘 잡느냐? truth라는 추상명사를 다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냥 truth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the true도 괜찮다. 그러니까 뭘 유의하셔야 되냐면 정관사에다가 형용사, 명사 없이 그렇게만 나왔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추상명사, 선 이런 식으로 그건 추상명사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잘 확인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형용사 하면은 사실은 선생님들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신 용법 중에 하나가 변화거든요. 변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죠. 예뻐, 더 예뻐, 가장 예뻐 이런 식으로. 규칙 변화라는 거는 원급에다가 er 붙이면은 더 뭐뭐한, est 붙이면 가장 뭐뭐한 최상급이 되는 거죠. 그 집은 낡았어. The house is old. 그냥 원급이에요. 이런 걸 원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집은 빨간 집보다 더 낡았다. 이런 식으로 비교. 그래서 얘는 비교급이 됐다. 그때는 the house is older 해가지고 우리 er 붙였죠. than the red house. 그 아이는 어리다. The child is young. 그 아이는 그 아이들 중 가장 어리다. 이거는 지금 가장이라는 표현 쓰는 거 보니까 최상급이고 최상급은 est. 그럼 어떻게 가세요? The child is the youngest among them.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er이나 est를 붙인다라는 건 다 아시죠? 단모음 단지함 선생님 이건 지금 3번째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명사 복수형 만들 때. 그 다음에 우리 동사 그 3인칭 단수 나와서 동사 SES 붙여주시는 경우 그리고 3번째 또 나온 거예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짧게 끝나는 이름절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급 또는 최상급을 만드실 때는 맨 끝에 끝나는 자음 한 번 더 붙이고 가신다. 3번째 나왔습니다. 다 지금 문법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그 커피는 너무 뜨겁다. 그럼 어떻게 가세요? The coffee is too hot.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티는 더 뜨겁다 하시면은 The tea is hotter 해서 hot이라는 원급이 이름절, 단음절, 우리 이름절인데 단모음 단자음의 이름절인데 이 아이가 우리가 다시 한번 t를 붙여주고 er를 붙이는 경우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 집은 크다. The house is big. 딱 봐도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이름절이잖아요. 어떻게 가세요? The building은 더 크다. The building is bigger 해서 여기 지금 G 한번 더 붙이고 er. 오케이. 자,
자음 플러스 y 이것도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자음 플러스 y도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r 또는 est. 리사는 예쁘다. Lisa is pretty. 근데 제니퍼는 더 예뻐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Jennifer is pretty. y로 끝났던 걸 i로 바꿔주고 er. prettier 따로 발음하셔야 돼요. Jennifer is prettier. 오케이. 토플은 쉽다. TOEFL is easy. 그런데 IELTS는 더 쉽다. IELTS is easier.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Y를 I로 바꿔주셨다. 자, Y로 지금 방금 끝났던 거 EROW로 끝나는 단어를 제외한 이음절, 삼음절은 more나 most.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음절은 약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음절, 예를 들면은 지금 방금 보셨던 easy 같은 경우는 easy 이음절이잖아요. 근데 그 z가 뭐로 끝났습니까? y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y나 er이나 ow로 끝나는 이음절들은 그냥 er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음절들 또는 그 이상 3, 4음절 굉장히 길어지는 애들은 more이나 most를 붙여주셔야 된다. 우리 자동차는 쓸모없다. Our car is useless. 그쵸? useless.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셔야 돼? useless 몇 음절입니까? useless. 이음절이에요. useless 4음절이 아닙니다. useless 이렇게 이음절인데 y, er, ow로 안 끝났으니까 얘는 more, most로 붙여야 되겠구나. 그 자전거는 더 쓸모없다. The bicycle is more useless. 아시겠죠? 그 소문은 흥미롭다. The rumor is interesting 몇 음절입니까? interesting 네, 4음절이죠. 자, 이렇게 큰 아이들은 당연히 more, most. 그 이야기는 더 흥미롭다. The story is more interesting.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자기가 이미 긴데 그 긴 아이에다가 er, es를 또 붙여주는 거는 과하니까 앞으로 빼서 more나 most를 사용하자. 그 소녀는 호기심이 들었다. The boy got curious. curious. 3음절이죠. 3음절도 당연히 more, most. 그 소녀는 더 궁금해했어. The girl got more curious.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규칙 변화를 보셨다면 지금 보실 아이들은 불규칙 변화, 이 불규칙 변화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한번 그냥 쭉 읽고 넘어갈 거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멈춰주시고 계속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 주신 후에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해주신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good, 좋은, better, best, 그쵸? well, 건강한 또는 잘하는 이런 식으로 가실 때 또 마찬가지로 better, best 이 두 가지는 생긴 거는 같네요. bad, worse, worst 얘는 형용사 ill, 안 좋아, 아파, 병들었어 그것도 worse, worst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 am ill 나는 아파 지금 Hey, are you okay? 아니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I think it's getting worse. 오케이? 거기에서 ill이 더 ill한 거니까 worse가 되는 거죠. old, older, oldest. 그래서 늙은, 오래된, 더 오래된. 오케이? old, 그다음에 elder, eldest. 이거는 일부러 가지고 온 건데 똑같은 old임에도 불구하고 손위. 왜 우리가 내 오빠, 뭐 우리 언니, 뭐 이런 손위라는 그 순서를 잡아주실 때는 elder brother, elder sister이라고 표현을 한다.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elder, eldest가 손위라는 뜻을 잡아요. late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늦었다 할 때는 그냥 late에다가 rest 붙이면 돼요. 그래서 later, latest. 자, latest 시간적으로 가장 늦은 거라는 건 가장 최신이라는 뜻이니까 it's the latest fashion. 가장 최신의 패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that's the later, latest. 근데 late 한 다음에 순서적으로 너는 더 늦게 왔다. 너는 가장 늦게 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실 때는 later 아니고요. later t가 더 붙었죠. later 그 다음에 last 마지막 순서. 이거는 아실 거고요. 자, far도 지금 거리로 먼 것도 far이고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것도 far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교급이 되면서 좀 바뀌죠. 거리가 먼 거는 farther, farthest. 더 먼, 가장 먼 이렇게 가시는 거고
좀 더 심도 있는, 가장 심도 있는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further 또는 furthest. So hey, let's have a further discussion.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자. 그러한 그 표현을 하실 때는 further. 자, many much는 아시죠? many much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둘 다 비교급, 최상급은 같습니다. more, most로. few, little은 few는 fewer, fewest, little은 less, least예요. least. least 할 때 그 list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달라졌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선생님도 사실은 다 아시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 거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우리가 좀 아주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비교급까지를 좀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원급과 비교급, 최상급의 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시도록 하실게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